2025년 8월 4일 새벽 2시, 후베이성 이창시의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장강 상류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식으며 수평으로 갈라지는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물가에 살던 주민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강가의 수면은 이미 평소보다 5m 이상 상승했고, 댐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엔 물살이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시간 전부터 댐 내부의 계측기들은 불안한 데이터를 계속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수압 경고등은 붉게 전멸했고, 콘크리트 표면에는 육안으로도 보이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균열에서는 시커먼 물이 뿜어져 나왔고, 경비 인원들은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오는 지시는 침착하게 대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강 유역은 이미 몇 주째 기록적인 폭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상류 지역에서는 하루 강수량이 500mm를 넘겼고, 산사태와 토석류가 강으로 밀려들며 유입량은 초당 7만 8천 큐빅미터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산샤댐이 설계상 견딜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도달한 수치였습니다. 모든 수문을 열어도 수위는 계속 상승했고, 결국 댐 내부의 압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새벽 2시 37분, 댐 중앙부에서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지하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진동이 동시에 느껴지는 음향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18년 동안 장강의 물줄기를 막아섰던 콘크리트 장벽이 중앙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고, 갈라진 틈새는 순식간에 1m, 5m, 20m로 벌어졌습니다. 그 직후 마치 하늘이 찢어지듯 400억 톤의 물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생존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괴물, 하얀 이빨을 가진 짐승이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땅이 울리고, 공기가 터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댐이 붕괴한 지 불과 10분 만에 장강 하류의 첫 번째 대도시 변두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수면은 건물 3층 높이까지 치솟았고, 시속 120km로 달려드는 물살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수십 톤짜리 화물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뒤집혀 떠다녔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찍은 영상에는 평소 불야성을 이루던 시가지가 물결 속에서 뒤틀리고 부서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도시 전체가 어둠과 흙탕물 속에 삼켜졌습니다. 그 순간 도로 위에서 탈출하던 수백 대의 차량은 거대한 물벽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홍수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댐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마을들은 5분도 버티지 못했고, 100km 하류의 공업단지조차 1시간 만에 전면 침수되었습니다. 스촨 분지와 후베이 중부는 지도에서 지워진 듯 완전히 잠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물의 양을 살아있는 괴물에 비유합니다. 400억 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단번에 파괴하고 대륙의 지형마저 바꿀 수 있는 절대적 힘입니다. 이 거대한 물폭탄은 강을 따라 동쪽으로 질주하며 후베이, 안후이, 장수, 그리고 상하이까지 덮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닷물과 합쳐져 내륙 깊숙이까지 거대한 해수 범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재난관리청 관계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홍수가 아닙니다. 대륙을 재구성하는 대격변입니다. 피해 규모를 가늠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피해 지역의 생존자 증언도 끔찍합니다. 한 주민은 물이 오기 전 귀가 먹먹해지고 땅이 떨리고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3초 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파도 속에서 건물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산샤댐은 완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이자 홍수 조절 시설로 홍보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오랫동안 대미장강의 자연수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 경고해왔습니다. 이번 폭발의 직접 원인은 기록적인 유입량이었습니다. 8월 초 상류 지역에 하루 500mm 이상의 폭우가 이어졌고 그 결과 유입량은 초당 7만 8천 큐빅미터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댐 설계 한계치에 근접한 수치로 수문을 모두 열어도 수위 상승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압력으로 인한 미세 균열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결국 새벽 시간대에 구조물 중심부가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댐에 축적된 막대한 수량이 지구의 질량 분포를 바꾸어 극이동을 유발했다는 과학 연구 결과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거대한 토목공사가 행성 전체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장강 유역의 홍수를 막으려 만든 이 거대 구조물이 결국 역대 최악의 홍수를 일으킨 셈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지구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BBC는 장강 문명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보도했고 CNN은 하늘의 심판, 가즈즈 저지먼트 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일본, 한국, 베트남, 러시아, 유럽 전역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으며 해양 전문가들은 엄청난 양의 담수가 동중국해로 쏟아지면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이미 인도적 지원 계획을 가동했지만 광범위한 침수와 도로, 항만마비로 구조 인력이 현장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류 지역의 난민 수백만 명이 안전지대로 이동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어 사망자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참사를 단순히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폭우와 기록적인 강수량, 그리고 상류의 기상이변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오만이 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산샤댐은 건설 당시부터 홍수 조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치적 과시와 대규모 전력 생산이라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은 장강의 순결을 가두었고 수억 톤의 물을 억지로 붙잡아두며 자연의 순환을 왜곡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학자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산샤댐이 결코 만능 방패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후변화와 지형변화가 겹치면 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댐은 완공 이후 매년 자랑스럽게 홍수저지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마치 화산의 분화구를 뚜껑으로 눌러놓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단순한 구조물 붕괴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상징합니다. 400억 톤의 물이 풀려나간 그 순간 장강은 마치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키듯 대륙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그 파괴력 앞에서 인류의 모든 기술과 계획은 무력했고 경고 사이렌조차 물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이 사건이 중국 내부의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정부는 안전하다는 발표만 반복했고 주민 대피 명령조차 제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투명성 없는 정보 통제, 정치적 체면 유지, 그리고 인간 생명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시되는 구조가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하늘의 심판이라고 느꼈습니다. 자연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강을 막고 숲을 베고 하늘을 오염시키며 자연을 시험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빚을 치르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긴급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재난과 사건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